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번에는 김병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죠. 김병준, 이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인데요. 김병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보고, 두 번째는 김병준이 세종시에서 전략공천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보죠. 김병준 하면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이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부총리였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설계자였다. 그리고 집행자였다. 또 현재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보고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노무현의 인사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병준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흔들 때, 박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수습을 위해서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그 당시에 뭐 새천년 통합당인가 희한한 당이 있었어요. 그죠? 반대하면서 야당의 반발로 지명이 처리됐다. 당시에 김병준은 어떻게든 박근혜 정권의 하야를 막으려 했다. 그 참 참치무파 진짜 문제야. 하야하고 탄핵하고 따지면 말이죠. 하야가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하야가. 야당의 반발로 김병준이가 지명이 철회되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왜?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고 헌정 중단 사태를 막으려고 그랬다. 헌정 중단 사태를 막으려고 그랬다. 결국엔 탄핵으로 갔다. 그러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지명할 적에 주위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겠죠. 그리고 김병준을 독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전화도 하고 독대도 하고 몇 번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후 보장을 담보받으려 했겠죠. 그래서 김병준이가 불섭해 짚을 쥐고 뛰어 들어가다가 결국엔 악랄한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못했죠. 그 다음에 탄핵이 되고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병준이가 이 당시에 국무총리는 말이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 권한을 뺏는 거였죠. 그죠?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자기 보장도 없이, 아무 정치적인 계산도 없이 김병준이하고 밀당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김병준이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 상황, 그 촉박 같던, 그죠? 그 화급한 상황을 누구보다 중심에 있었다. 그게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김병준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해석을 한다. 이런 건데요. 조원진, 홍문종, 서청원, 김문수 등 이런 친구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 한마디라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밀당을 나눴다고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하자마자 이 친구들은 뭐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 정치적인 선동 돈을 벌려고 했었다. 김문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갔어. 솔직히 맛이 갔어. 이 조원진이, 홍문종, 서청원, 김문수 등이 박근혜와 한마디도 못한 것들이 지금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 갔다는 생쇼를 하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생쇼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 하면서 이때까지 있었다. 그래서 김병준이가 평가하기를 박근혜 대통령 옥중 서신은 내 이름을 파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고 단죄를 해버리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옥중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중 정치 아니에요. 태극기부대는 찌그러지 있어라. 태극기부대를 따라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김병준이가 박 전 대통령 이름 팔아서 하는 정치, 또 나를 끌어들이는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요청 사항이 누구를 향하냐 하면은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냐 하면은 태극기를 드신 분들, 행간에 최근 박 전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정당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 새로운 창당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왜 자꾸 박근혜를 팔아서 자꾸 정치에 끌어들여 야권 분열이 더 일어나도록 하느냐? 야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를 앞세워 분열 구도로 가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게 김병준의 판단인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고고TV가 아무리 일반인이지만은 그 쓰레기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 언제든지 나오고 주제를 정해서 정치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 되지도 않고 그것들은 나하고 경제적인 그걸 하면은 뭐 정규재 씨는 나보다 경제적인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우파 참칭 유튜브 돈벌이 방송 언제든지 정치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나하고 토론하면 아주 이겨주겠다니까 내가. 총선을 앞두고 한국경제당, 자유공화당, 이 한국경제당이 전원체계가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한국경제당. 과거 한국당에서 뭐 한 자리 하려다가 한 보름 30일 만에 쫓겨났죠. 그리고 요새는 그냥 막 변호사 하면 되는데 또 여기저기 끼워가지고 판도라에도 나오고 막 그러대, 전원체계가. 이것도 한물 갔어. 이런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이런 자유보수의 논평가, 논객이 있으면 안 돼요. 총선을 앞두고 한국경제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세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에게 이들과 선을 그어라, 이들을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는 게 김병준의 생각이고 고고TV 여명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문종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25일 날 유튜버에서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왔다며 사과했어요. 그죠? 홍문종이는 당시에 내가 박 전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고 이것을 보는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하다. 홍문종의 아도람을 꾸짖어 달라. 대통령께 메시지를 달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실까 생각을 못했다. 더 이상 조르지 않은 어른 같은 친박신당으로 가야 한다. 아주 꼴값을 해요. 꼴값을 홍문종이가. 조원준이도 그렇고. 이것들은 말이야 사기꾼이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지금 다 판명되는 거예요. 서청원도 그렇고 김순례도 그렇고 TK 친박들도 그렇고 그리고 참칭 우파 돈벌이 방송들도 그렇고 참칭 우파 돈벌이 방송들이 주로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누구예요? 출연시킨 애들이 김문수, 홍문종, 조원진, 정광훈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황교안은 뭐 신의 한 수만 출연했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우파 그러시는 분들이 솔직히 제가 좀 측은해요. 세상에 우파 좌파 문재인만 반대하면 우파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문재인 반대하면 우파다. 그죠? 그러면은 박근혜를 반대하면은 좌파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파 좌파의 그 이념적인 그 태동도 그렇고 우파 좌파의 그 지형도 그렇고 그런 거 없어요. 문재인을 반대하더라도 그저 우파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더라도 좌파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 무당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거 때 가면 무당층이라고 그러고 평상시 지형으로 중도층이라 그러죠. 이 그룹이 좌파 우파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재단해버린다니까. 선거에서는 항상. 이제 그걸 갖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이런 방송을 한다 해서 나한테 뭐가 이득이 있겠어요? 금전적인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스트레스 푼다고 가서 보시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기준을 잡아야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기준을 잡아야죠.
치올라오는 세대들 20, 30, 40, 5한들한테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당한 거 이런 걸 전수해 줘야죠. 맨날 우파만 외치고 좌파만 외치면 이거 바뀝니까? 지형이?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될 적에 30% 우파는 그대로 있었고 그 우파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좌파 지형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우리는 국민의 힘을 빌리고 국민들한테 도와달라야 된다니까? 일반 국민한테. 그게 무당층이고 그게 중도층이라니까? 지금 김병준이가 나같이 이렇게 직설적인 말은 안 하죠. 정치인이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김병준이가 세종시에 공천됐죠. 세종시가 지금 이해찬이의 지역구죠. 그죠? 이해찬이는 뭐다? 노무현의 국무총리였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였죠. 그런데 김병준은 부총리였어요. 아마 교육부총리였죠. 그 다음에 노무현의 정책실장이었어요. 정책실장을 하면서 김병준이하고 이해찬이하고 많이 다투고 교류를 했을 거예요. 노무현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노무현이 초창기에 김병준이가 정책실장이었고 이해찬이가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면은 김병준이하고 이해찬이는 좋은 의미로 하면은 동지였고 나쁜 의미로 하면은 견원지간이올 수가 있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해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중에 하나가 김병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세종시가 지금 분구되죠. 남북으로 분구되는데 현직 의원은 이해찬이고 이해찬이가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죠. 이해찬이 그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세종시에. 아니 노무현이가 세종시를 건설했으니까 지 국무총리 했다는 거고 그 김병준이도 지금 거기 간다는 게 내가 정책을 위반했다 이해찬이가 아니다. 이해찬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거를 여당에서 그냥 받침만 해줬다. 정치적으로 그게 통과되도록 설계자는 나다. 이 김병준이가 말하는 게 설계자는 나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해찬을 제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종시를 팔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세종시는 그거는 탄생하지 않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명박이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종시를 갖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저건 나중에 괴물이 되고 국가 분산도 안 되고 중앙의 서울 경기권에도 불편하다. 그죠? 서울 경기권이 2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있는데 그래서 저걸 없애고 대신에 과학도시를 만들겠다. 미래 과학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걸 짠 게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약은 지켜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박근혜, 김병준 그죠? 세종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근데 박근혜가 그 세종시 건설을 갖다가 찬성하고 이명박이 반대한 것은 단순히 이명박이라서 반대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 편, 그죠? 같은 우파 중도 보수 이명박이를 갖다 4년 동안 그냥 그걸 못 살게 굴고 그게 적을 둔 거야. 문재인의 그 새천년 민주당이 아니라 그게 문제였다니까. 그래서 역습을 당한 거라고. 이쪽 진영이 우리 우파 중도 보수 진영이 무너지면서 좌파인 문재인이가 그걸 갖다가 들어온 거라고. 김병준이가 세종시에 공천이 되죠. 그죠? 자기가 신청을 했어. 김영호가 물었대요. 가도 되겠느냐? 보내달라. 서울 험지가 아니면 거기 보내달라. 서울보다 여기가 나아요. 제가 볼 적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나는 어디야? 그 중로에 김병준이가 출마했으면 했어요. 황교안 씨보다. 황교안 씨가 안 간다고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공관에서 잘라버리겠다 하니까 그때 간 거 아니에요. 황교안 씨가. 그죠? 우파 중도를 갖다가 아주 막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힘을 빼놓고 자른다 그러니까 갈게요 하고 갔는데 솔직히 나 황교안 씨 그 전에 김병준이 거기 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좋잖아요. 노무현 대 이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붙을 수 있잖아. 이낙연이는 이낙연이는 문재인의 신복이고 이해찬이는 노무현의 아니야. 김병준은 노무현의 신복이다. 확실하게 붙일 수 있잖아.
지금 황교안 씨가 저런 그 언행, 행보를 하면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돼요, 종로에서.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래, 김병준이가 평생을 자치와 군권, 지역 균형 발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꿈이 묻혀 있는 곳이 세종시다. 그래서 공관에게 감사하다. 근데 이제 분구가 되니까 남북으로 하는데 북쪽에 세종시 북쪽이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들이 있어요. 자긴 거길 원한다. 남쪽에 비해 북쪽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졌는데 그거는 내 정책적인 위반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가서 공무원들, 가족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종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종시는 노무현의 철학, 박근혜의 원칙, 이완구의 집념이 만든 건설된 도시다. 이건 안 했어야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세종시는 미래의 한국 중심, 미래 한국을 중심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재설계하면 안 돼. 어느 나라가 수도를 갖다가 재설계하지. 우리나라가 세종시는 재설계돼봐야 그쪽에 하려면 과학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쪽은. 근데 행정 중심, 그럼 행정 독단적인 중심을 만들어야지. 경제, 외교, 문화가 모두 서울에 있는데 뭘 갖다가 세종시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경제, 문화, 외교, 국방이 모두 서울에 있는데 이건 애초에 기형적인 산물이에요. 노무현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노무현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득 좀 봤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거를 제대로 세종시 그 자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지 표를 위해서 갖다 그냥 박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 충청인들은 그거 좋다고 또 그러는 거고 충청도 사람한테는 좋지. 응? 자 그렇고 여기 그 세종시가 신설도시죠. 신도시란 말이야. 그 이후로 계속 노무현이가 세웠으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박 대통령 때도 이긴 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지. 이명박이 그걸 갖다 과학 벨트로 만든다 그랬으면 우리 거로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 벨트를 만들면 그 이명박이 했어. 야, 그러면은 새누리당, 한국당이 잘했다 해가지고 세종시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노무현이가 세종시를 받고 김병준이 했잖아. 그죠? 그럼 세종시 국민들은 이거 노무현이 업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의 과학벨트 했으면 이게 이명박의 업적이야 이렇게 되고 우리가 계속 표를 가져왔을 텐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여기. 응? 압도적으로 그냥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다 가져가잖아요. 지방선거든 시장이든 또 뭐예요? 국회의원이든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병준이가 말한 건 이쪽에 지금 공무원들이 불만이 지금 상당하죠. 그죠? 공무원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청와대가 모든 걸 하니까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지들이 모든 정책을 하고 명령을 하는 단계죠. 장관은 허수아비고 공무원들은 허수아비도 못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5년 전에 한 40%가 과장급 이상을 조사를 했더니 40%가 그래도 공무원에 만족해요 이랬더니 요새 23%뿐이 만족하지 않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도 치고 있어요. 전라도 공무원 빼고. 전라도 공무원 출신만 빼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김병준이가 당선될 확률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왜 그러죠? 부산에서 치고 충청을 치는데 거기서 김병준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을 박았으니까 그죠? 지금 충청 민심도 많이 돌았었죠. 그죠?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럼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정권의 붕괴 단추를 또 한 번 제공할 수가 있다. 이해찬이가 지금 독보직이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그냥 막, 일반 국민이 이해찬이를 갖다가, 뭐라 그래도 저거는 건 지키고 있잖아. 그죠? 여기는 무슨 세력이다? 친노 세력이다. 세종시는. 그죠? 친노 세력인데 김병준이 가서 이긴다면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아마 한 4월 15일이니까 한 3월 말경에 대체적으로 이제 판세가 나와요. 여론조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갤럽을 보시면 돼요. 갤럽을. 리얼미터 말고. 근데 추세는 보셔야 된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